시간에는 8주차 첫 번째 시간 음이양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이양 분포, 즉 이양 분포인데 앞에 음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있죠. 즉 네거티브 이런 뜻인데요. 이 음이양 분포를 한번 살펴보면 앞에서 배운 이 기하 분포와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음이양 분포를 살펴보면 우리 교재 15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7페이지에 정리 4.8 이전까지 한번 학생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행 횟수 n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자, 앞에서 이양 분포는 n번 던졌을 때 일어날 확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 음이양 분포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정하지 않습니다. 시행 횟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여기 보시면 시행 횟수 n을 미리 정하지 않고 주어진 성공 횟수가 나올 때까지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차이점이 있죠. 시행 횟수를 정하지 않고 합니다.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 성공 횟수가 나올 때까지. 아주 독특한 거죠. 즉 성공할 확률이 P, 실패할 확률이 1 빼기 P인 독립적인 반복 시행에서 K번 성공할 때까지 시행 횟수를 X라고 하면 X의 확률 질량 변수가 이제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X-1 컨비네이션 K-1 P의 K승, Q의 X 빼기 K승인데 자 여기서 보면 K번 성공할 때까지 시행 횟수를 이제 X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P는 실험 X번 중에서 이거 몇 번 성공했냐면 K번 성공할 때까지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 K 빼기 한 번을 일단 성공해야 돼요. 그래야 마지막에 한 번 시행을 해서 성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X 빼기 K번은 실패하고 전체 X 빼기 K번은 실패 그 다음에 K-3번은 성공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제 성공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K 빼기 글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요. 다시 좀 지울게요. 자, 여기 보시면 K 빼기 한 번은 성공해서 이제 마지막에 한 번 딱 해서 성공해서 K2번 성공하는 것까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다 실패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K에 1 넣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X-3번은 실패. 그 다음에 여기 1 들어가니까 한 번도 성공 못한 거고요. 한 번 성공 못하고 이제 한 번 딱 해서 끝나는 거고 K가 2가 되면 X 빼기 2번은 실패. 그 다음 한 번은 성공한 거고 그 다음에 성공해서 2번만 이제 딱 끝나는 그런 형태가 세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게 일어나는 게 어떻게 되냐면 K-3번 그 다음에 Q가 일어나는 게 X 빼기 K번 이렇게 그죠? 요만큼이 실패 요만큼이 성공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마지막에 짜잔 하면서 이렇게 성공이 와야 되니까 이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곱해져서 이게 P의 K승 그 다음 Q의 X 빼기 K승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면 X 빼기 1 컨비네이션 K 빼기 1이라고 하는 것은 X번 시행을 해요. 그러니까 1번,
2회, 3회 쭉 해서 x 빼기 1회, x회까지 이렇게 딱 시행을 할 때 x회를 제외하고 여기 안에서 x 빼기 1번을 시행하는 것 중에서 k-3번을 성공을 하고요. 이 안에서 k-3번을 성공하고 마지막에 딱 성공을 해서 k번 맞춰지는 그 형태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개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유도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음이양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이양 분포가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그래서 일어난 시행한 횟수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 p 이렇게 계산하는데 이 음이양 분포는 시행 횟수를 정하지 않고 일정한 성공 횟수가 될 때까지 던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x는 nb 음이양 분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k번 성공할 때까지 그 다음 그때 성공할 확률이 얼마다? p다 이렇게 두고 정리를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앞에서 배운 이 k가 얼마가 되면 1이 되면 학생들 앞에서 배운 기하분포가 됩니다. 기하분포 154페이지에 나오는 기하분포가 됩니다. 기하분포가 뭐라고 했죠? 통계 실험에서 첫 번째 성공이 나올 때까지 시행한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만들어진 것 이것을 가지고 기하분포다. 왜? 한 번 하니까 한 번 성공하면 되니까 여기 얼마예요? 1. 그랬을 때를 기하분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음이양 분포의 평균과 분산은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이때 쓸 때 이제 이렇게 쓰겠죠. 이 부분도 x가 n, b의 k, p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평균 어떻게 구했습니까? 평균 어떻게 구했죠? 이양 분포는 일어난 횟수가 n이고 시행 횟수가 n이고 확률이 p면 이때의 평균은 np 이렇게 구하고요. 분산은 n, p, 1 빼기 p 이렇게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음이양 분포의 평균은 p분의 k 이렇게 구하고요. 그 다음 분산은 b분의 k 그 다음에 b분의 1 빼기 p 즉 q 이렇게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기억합시다. 유도하는 과정까지는 굳이 모르셔도 되고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볼게요. 자, 4-13번. 어떤 학생이 품질관리기사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0.7이다. 이 학생이 시험에 응시한 횟수를 x라고 할 때 세 번째 응시에서 합격할 확률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세 번째에서 구해라. 얘는 이렇게 되겠죠.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세 번째니까요. fx가 우리 어떻게 된다고 했죠? 앞에서 보면 x 빼기 1 컨비네이션 k 빼기 1이고요. p의 k승 q의 x 빼기 k승 이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는 세 번째니까 즉 A의 답은 F에 3이 들어가서 이 컨비네이션. 자, 여기 보시면 합격할 확률이 7이죠. 0.7이죠. 그러니까 얘는 X가 음이양 분포를 따르는데 합격하면 되죠. 합격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합격하면 되기 때문에 한번 나오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일어날 확률이 0.7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K에 해당하는 것이 한 번만 합격하면 되니까 여기가 K잖아요. 여기 K고 여기가 P니까 여기가 0가 되고 그 다음 일어날 확률이 얼마입니까? 0.7, 0.7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0.3이 두 번 되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1회, 2회, 3회가 있으면 떨어지고 붙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떨어진 거 두 번, 붙는 거 한 번.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역시 답은 맞습니다. 계산하면 0.063. 자, B. 분산하고 한번 구해보면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습니까? P분의 K 0.7분의 1. 따라서 7분의 10 정도 되기 때문에 약 1.43 이렇게 준대고요. 다음 분산은 0.7분의 1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 때 다시 한번 써보면 평균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P분의 K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산은 P분의 K, P분의 Q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0.7분의 0.3 이렇게 되고요. 따라서 계산을 하면 약 0.61 정도 나오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4-13문제는 그렇게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14번입니다.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편조사를 실시하고자 한다. 안 그래도 지금 그 인구조사, 인구주택 총조사하고 이렇게 랜덤으로 하던데 저도 저희 집에 우편이 와서 검사를 했어요. 이름이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름이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하고 나서 버렸는데 인구주택 총조사네요. 네, 인구주택 총조사.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먼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집으로 방문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기간인데 저는 했어요. 그런 거 하는 거죠.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편조사를 실시하는데 과거 조사 결과에 의해서 설문지 회수율이 약 30%. 좀 떨어지네요. 그죠? 30%다. 그랬을 때 자, 요거를 가지고 A. 10개의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차례대로 우편으로 보내서 5장이 회수될 확률을 구하여라. 5장이 회수될 확률. 몇 개가 돼야 돼요? 5개가 돼야 되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보면 X가 이항 분포를 딱 5개 돌아야 돼. 5개 돌아와야 되고 들어올 확률이 얼마? 0.3 끝.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서 이제 시행하는 X가 몇 개예요? 여기 이제 X죠. 10번 시행하는 거고 여기가 K이고 여기에 P이고 그렇습니다. 5장이 된다. 10개의 설문지를 보내서 5개가 되는 거. 자, 그래서 A를 한번 보면 F에 X를 한번 적어볼까요? 자, 기억이 납니까? X 빼기 1 컨비네이션 K 빼기 1 그 다음 P에 K선 그 다음 Q에 X 빼기 K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F가 10개라고 했으니까 10이고요. 여기는 9 컨비네이션 K가 얼마입니까? 5니까 여기 들어가면 4 그 다음에 0.3에 5승 0.7에 10 빼기 5 하니까 역시 5승 이렇게 되겠죠. 계산기에 힘을 빌려서 계산을 하면 약 0.05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30% 회수되니까 10장 중에 30% 정도 회수되니까 10개를 보내면 3개 정도가 이렇게 올 건데 욕심이 과해서 5개 정도 될 확률이 얼마냐? 0.05다. 극히 드물다. 이런 뜻이죠. 자, 그 다음요.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500장의 설문지를 회수하기 위해서 몇 장의 설문지를 보내야 되는가? 500장을 회수하기 위해서 그랬죠. 500장.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에는 X가 몇 장을 회수해야 된다고요? 500장을 회수해야 하고 그때 회수되는 확률은 여기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얼마요? 0.3 정도가 되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몇 장 해야 되냐 그랬으니까 이제 기대값을 구하면 되겠죠. expectation of x. 여기에 있는 이 값이 x고 아니고 x가 아니 k죠. k. 요 값이 k이고 요 값이 p여서 p분의 k 이렇게 돼야 되니까 p분의 k 형태가 돼야 되니까 0.3분의 500 계산하면 10분의 3분의 1분의 500 이렇게 되어서 계산하면 3분의 5천 약 1600장 정도 이런 건 되게 요긴하죠. 얼마 정도를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약 한 1600, 1700장, 1667장 정도를 보내면 500장을 회수할 수 있다.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단 한국 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진행됩니다. 두 야구단을 이기라고 할 때 매 시합에서 A 야구단이 이길 확률이 0.6이에요. 매 시합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A 야구단이 정확히 6번째 시합에서 우승할 확률을 구해라. 자, 이제 우리나라도 한국 시리즈 할 때가 다 되어가죠. 그래서 야구에 관심이 있거나 하면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합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베팅을 하거나 하는 그런 복권 같은 게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 할 때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하면 좀 더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냥 저럴 수 있구나 하는 것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4번 만에 여기 보면 7전 4선 승제인데 6번 시합에서 승부가 결판이 나야 합니다. 6번째에서 결판이 나야 합니다. 이때 이 A 야구단이 4번 이길 때까지 경기한 횟수를 이제 두면 되죠. 따라서 얘는 NB고요. 딱 4번 이기면 끝나잖아요. 이때 이길 확률이 얼마예요? 0.6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6번째만 얘기해야 된다. 이게 뭐죠? K고요. 이게 X고요. 이게 P고요. 공식 한번 적어볼까요? 확률 질량함수 fx는 x 빼기 1 컨비네이션 k 빼기 1에 p의 k승 q의 x 빼기 k승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살펴보면 F의 6은 6번째 우승할 확률이니까 5 컨비네이션 K가 얼마예요? 4죠. 여기 들어가면 3. 3번 이기면 그 뒤에 딱 이겼을 때 끝나는 거니까요. P가 어떻게 됩니까? 0.6에 4승 그 다음에 0.4 이기면 0.6 지면 0.4니까 요거에다가 x 빼기 k 하니까 얼마예요? 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계산기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0.2074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우리 나중에 기말고사 보게 될 때 계산기 당연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기 잘 쓰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계산기 하는 연습도 충분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강 케이블이 여러 개의 독립된 강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케이블은 때때로 과도한 하중을 받는다. 이 경우 한 개의 강선이 파괴될 확률이 0.05이다. 한 번에 과하중이 작용 시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강선이 동시에 파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하자. 만약에 강선 중에 3개가 파괴되었을 때 케이블을 교환해야 한다고 하면 케이블을 교환하기 이전에 적어도 5회의 과하중의 작용에 견딜 수 있는 확률을 구해봐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일단 여기 보시면 적어도 5회의 과하중의 작용에 견뎌야 되기 때문에 5회 과하중이 작용될 때까지 몇 번? 3번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개 강선이 파괴될 때까지 받는 거 이걸 X라고 하면 NB라고 해서 파괴되는 거 3개 이제 그 3개 강선이 파괴될 때까지니까요. 여기 3 때문에 끝나는 거고 그 다음 파괴될 확률이 여기 보면 0.05라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음양 분포를 따르죠. 그러면 여기 이 fx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x는 모르잖아요. 지금 몇 번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x 빼기 1 컨비네이션 k가 3이죠. 3 빼기 1 그 다음 0.05의 x승 요거 x승이 아니고 k승이니까 k가 3이죠. 3승 0.95의 x 빼기 3승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x는 이제 3번보다 커서 3번 만에, 4번 만에, 5번 만에 문제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적어도 5번의 과하중에 견딜 수 있는 확률을 그랬으니까 이건 6건이 0에서 1 빼기 5번 못 견디는 거. 지금 이걸 해주면 되잖아요. 5번 못 견디는 거. 즉 6보다 작은 걸 빼줘버리면 이제 되겠죠. 따라서 요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들어있느냐면 이 여기 x는 얼마부터 되냐면 3보다 큰 거가 되니까 3일 때랑 4일 때랑 5일 때랑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빼기 3 들어가면 이 컨비네이션 2에 0.05에 3승 0.95에 이게 0승이죠. 그죠? 플러스 3 컨비네이션 2 여기에 3승 0.95에 한번 그 다음 4 컨비네이션 2에 0.05에 3승 0.95의 제곱 이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꼬아져 있는 문제 또는 이게 이제 그 공학에서 흔히 쓰이는 이제 예제 같은 걸로 이렇게 쓰이는 건데요. 다시 한번 보면 한 개의 강선이 파괴될 확률이 0.05고 한 번의 과하중이 작용 시 2개 또는 그 이상의 강선이 동시에 파괴될 건 없고 3개가 파괴되었을 때 케이블 교환한대요. 케이블 교환하기 이전에 적어도 5회의 과하중 작용에 견딜 수 있는 거. 그러니까 3번 딱 네 번째 되면 이제 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책에도 풀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여기에 나오는 이 음이양 분포라고 하는 것은 딱 마지막 횟수, 그러니까 이전까지 실패했다가 다음에 한번 딱 해서 성공해서 끝내는 그런 경우, 그러니까 시행 횟수를 정하지 않고
쭉 해서 성공 횟수가 나올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3개가 파괴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3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파괴될 확률이 0.05고 그러면 여기서 5회니까 3, 4, 5에선 파괴되지 않아야 되는 그 확률을 전체에서 이제 빼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그 책에 보니까 얼마가 되더라? 0.9988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회 과하중의 작용에 견딜 수 있는 확률은 이만큼 되다. 이렇게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항 분포고요. 자, 우리가 앞에서부터 쭉 배운 내용들이 보면 이제 지금 배운 것들은 이산확률 분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배울 거냐면 이제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정규 분포 같은 것들입니다. 정규 분포. 그래서 정규 분포 표 보고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했었죠. 근데 그거 이외에도 균등 분포, 감마 분포, 지수 분포, 베타 분포, Y 분포, 배수정규 분포 뭐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